안녕하세요.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거고 성공은 뭔가 부족함, 불만족에서 온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성공을 쫓으면 행복이랑 멀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나바라 비칸테 인터뷰인데요. 여기서 이 문제를 좀 깊게 다뤄보더라고요. 아,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행복, 성공, 고통, 자존감, 이런 이야기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생각거리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나발이 제시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일단 재밌어요.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원하는 걸 얻어서, 뭐랄까,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길. 그렇죠.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많은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요. 아, 그 통 속에 살았던? 네, 맞아요. 모든 걸 버리고 최소한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보통은 행복해지면 좀 안주하게 되고 성공하려는 의지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발은 오히려 반대라고 하죠. 네, 마음이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지면 성공의 정의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그런 성공 말고요. 좀 더 본질적이고 자기한테 정말 맞는 어쩌면 훨씬 더 큰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아, 성공의 의미가 달라진다. 네. 돈은 딱 돈 문제 해결하는 정도?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연구 결과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결국에는 행복 수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외부적인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고통을 보는 시각도 좀 독특했어요. 보통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근데 나발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 자체보다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린 정신적인 괴로움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과거 돌아보면서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불필요한 분노나 내적 갈등으로 보낸 시간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 그 정도로요. 와, 이게 또 배움이랑 연결이 돼요. 배우는 건 본질적으로 실수를 고쳐나가는 과정인데 네. 자존심 때문에 내가 틀렸다. 이걸 인정을 못하면 배움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나발이 자존심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와, 그 말 정말 강렬하네요. 변화와 배움을 막아버리니까. 정확합니다.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죠. 이런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는 게 결국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나발은 자존감을 자기 자신과의 평판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맞아요. 스스로 정한 기준 있잖아요. 도덕적인 기준 같은 거. 그걸 잘 지킬 때 스스로에 대한 편판, 즉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희생했을 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좀 역설적이죠. 네, 그런 경험담도 있었죠. 결국에는 다 진정성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요? 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근데 나발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라고 해요. 좀 도발적이죠. 네, 그 표현이 좀 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상품화하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한텐 정말 재미있어서 그냥 노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되게 가치 있는 기술이나 노력, 뭐랄까 일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나만의 강점 같은 거요? 그렇죠. 그걸 찾아서 세상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답게 할 때 쓸데없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나답게 사는 것. 그럼 좀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나요? 뭐 관계나 직업이나 어디 살지 같은 거요? 아, 그럴 때요. 그때는 직관을 믿으라고 강조해요. 물론 머리로는 막 분석하겠죠. 장단점 따지고.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최종 결정은 결국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 직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직관. 경험에서 나온 판단력 같은 거군요. 네, 특히 관계, 직업, 거주지 같이 아주 중요한 결정에서는 더욱 그렇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선택지 앞에서 계속 망설여지고 아, 이거다 하는 확신이 안 들면 그러면요? 그건 아마 답이 아니올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흥미롭네요. 결정을 못 내리겠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답일 수 있다. 네, 때로는 그게 최선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발 라비칸트의 생각을 쭉 따라가 보니까 행복과 성공의 관계, 또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진정성과 자존감의 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만족에서 오는 행복이랑 또 불만족에서 오는 성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고통이 어쩌면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목표를 해오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작은 결정을 내릴 때라도 조금이나마 새로운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각자에게 와닿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 아니라 주의력이라고요. 아, 맞아요. 어텐션. 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그 주의력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